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한국 미륵신앙의 아주 깊은 뿌리, 어쩌면 예상치 못한 기원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미륵불 이미지 너머에 저 멀리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고대 미트라 신앙과의 연결 가능성, 이걸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심지어는 그 둘 다 어떤 중재자를 상징하는 그 독특한 뾰족 모자가 등장한다는 사실 같은 거요. 이런 건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한국 미륵신앙을 단순히 불교가 들어온 이후의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훨씬 이전, 그러니까 고대 스키타이 문화라든가 인도 이란 계통의 미트라 신앙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연관성을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을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불교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군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미륵신앙 속에 숨겨진 어떤 보편성, 그리고 또 독창성, 이걸 함께 발견하는 게 오늘 이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뿌리가 될 수도 있다는 미트라 신앙, 그리고 스키타이족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요, 미트라 신앙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기원전 14세기 고대 근동 기록에도 등장을 하고요. 인도 유럽계 유목민이었던 그 스키타이 문화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키타이족이요? 네, 이 스키타이족은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독특했는데 그 사회를 종교적인 주권, 군사력, 그리고 생산력 이렇게 세 가지 핵심 역할, 이걸 삼기능 체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틀로 이해를 했어요. 삼계령 체계요? 네, 근데 미트라는 바로 이 체계 안에서 주로 계약이라든가 중재의 신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죠. 아, 사회 구조 자체가 신화랑 연결되고 거기서 미트라가 딱 핵심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렇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일부 자료에서는 고구려나 백제의 삼성 오부 체제 같은 그런 구조가요, 이런 스키타이의 삼기능 사회 구조와 좀 유사성을 보인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구조적인 유사성까지요. 네, 뭐랄까 사회 권력을 나누는 방식에서 비슷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 그 샤카족 있잖아요. 거기도 스키타이의 한 갈래로 보는데 이 샤카족 문화에도 삼기능 체계의 흔적이 보인다는 분석도 있고요. 그렇군요. 아, 그럼 이 스키타이족하고 미트라 신앙이 대체 어떻게 저기 한반도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스키타이족이 기원전 1200년경부터 동서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을요? 네, 서쪽으로 가면서는 인도 유럽 신화나 미트라 신앙을 전파했고 그 이후에는 또 기마수를 바탕으로 다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샤카족 같은 일부는 인도 북부에 정착해서 불교 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이때 미트라 신앙이 불교의 미륵사상으로 이렇게 변형되었을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제기되는 거죠. 아, 불교로 흡수되면서 변형됐을 가능성.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부는 더 동쪽으로 이동해서 흉노 같은 민족들과 섞이고 결국에는 한반도, 특히 신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런 추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미트라 신앙의 영향이 하나는 불교를 통해 좀 간접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또 다른 하나는 스키타이족의 이동을 통해서 더 직접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자료들이 보여주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신라의 그 화랑 집단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화랑이요. 기존에 혹시 미트라적인 신앙 요소가 그 기반에 있었다면 불교가 전래될 때 미륵신앙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융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옛 백제 땅에 유독 미륵대불이 많이 만들어진 배경에도 이런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와, 정말 이 연결고리가 복잡하면서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좀 핵심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미트라와 미륵,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자료들을 종합하면 정말 놀라운 유사점들이 보여요.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형상과 상징입니다. 둘 다 어떤 순환이라던가 우주적인 질서, 이런 걸 상징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미트라는 뱀이나 황소 도살 장면으로 유명하고 미륵은 용이나 반가사유상과 관련이 깊죠?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또 바위나 땅에서 태어났다는 탄생신화. 이것도 로마 미트라 신화나 한국의 은진미륵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탄생 신화까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중재자를 상징하는 뾰족 모자, 프리지아 모자라고 하죠. 이것도 양쪽에서 발견이 되고요. 그 뾰족 모자는 정말 예상 밖의 연결점인데요. 역할 면에서는 어떤가요? 비슷합니까? 역할이나 기능 면에서도 유사성이 큽니다. 계약의 수호자,
또 시간을 관장하는 신, 군인들의 수호신, 이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아주 공통적이에요. 중재자. 네. 물론 미륵은 여기에 더해서 미래에 나타날 구원자, 그러니까 미래불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긴 합니다. 아, 구원자 역할이 더 강조되는군요. 서도 보면 남성 중심의 집단이라는 점, 미트라 미래 종교나 화랑, 승려 집단처럼요. 그리고 뭐 동굴 같은 데서 하는 인문의례라던가 고행, 이런 유사점들도 지적이 되곤 합니다.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뭐 완전히 똑같진 않을 텐데요. 물론 중요한 차이점도 있죠. 미트라 신앙은 어떻게 보면 끝없는 시간의 순환, 이걸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면 미륵 신앙은 윤회 해고리를 끊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약간 종말론적인 구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 구원의 방식이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또 미트라는 최후 심판 때 샤오샨트라는 구원자와 함께 등장하지만 미륵은 그 자신이 직접 미래의 구원자, 즉 미륵불이라는 점에서 역할의 차이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연결고리랑 비교 분석 이걸 다 종합해 볼 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다음에 미륵불을 이렇게 마주하게 될 때 이 이야기를 알고 보면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보일까요? 이번 탐구를 통해 본 것처럼요. 한국의 미륵신앙은 이게 단순히 한반도나 불교라는 틀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저 멀리 고대 유라시아를 관통했던 그 미트라 신앙이라는 거대한 문화적인 흐름과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잠재력이라. 네. 중재, 계약, 우주적 질서 같은 미트라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한국 미륵 신앙 속에도 어떤 식으로든 변형되어서 숨쉬고 있을 수 있다. 이걸 발견한 셈인데요. 이건 결국 우리 문화유산을 어떤 세계사적인 보편성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 미륵신앙의 정말 예상치 못했던 기원을 한번 추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거대한 연결고리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냥 매일 접하는 다른 문화 요소들 속에는 또 어떤 놀랍고 잊힌 이야기들이 이 시공간을 넘어서 숨쉬고 있을까요? 다음에 또 탐구하실 자료들 속에서 어떤 흥미로운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